알고 계세요. 뭐가 저를 속상하게 만드는지? 사람들은 네이마르가 유럽에 왔을 때 이미 22살이었다는 걸 잊어버려요. 모두 그가 경력의 이 단계를 지나온 걸 무시하는 것 같아요. 마치 그때 그가 세계의 반을 설득해서 자신이 최고의 젊은 선수라고 확신시킨 게 아닌 것처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때까지 그는 이미 230경기를 뛰었고 그와 비슷한 횟수로 득점과 어시스트를 기록했어요. 게다가 단 5년 만에 72개의 상과 트로피를 차지했어요. 그 중에는 2번의 발롱도르 후보 선정도 포함되어 있죠. 이는 남미에서 뛰었던 어떤 선수도 이룬 적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네이마르가 전설이 될 운명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의 탄생 순간부터 모든 것이 그 편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훌륭한 유전자를 지닌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고 그의 생일인 2월 5일은 축구 선수들에게 가장 행운의 날일지도 몰라요. 체사레 말디니부터 조르제 하지, 테베스, 그리고 심지어 호나우두까지 이날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축구 선수가 될 운명인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것이 쉬운 건 아니었어요. 사실 그가 시작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가 겨우 4달이었을 때 그의 가족은 친척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도로 반대편에서 차가 미친 듯이 달려와 그들의 자동차와 크게 충돌했죠. 그의 아버지가 정신을 차렸을 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어머니에게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외쳤어요. 알고 보니 그는 엉덩이가 부러져서 사고 후 축구 선수로서의 경력을 끝내야 했죠. 하지만 만약 그에게 무엇이 가장 무섭다고 묻는다면 그는 네이마르가 자신의 자리에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라고 말할 거예요. 그는 자신이 차에서 튕겨나가서 죽은 줄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다행히도 어머니가 그의 자리에 숨져 있을 줄 알았던 그를 찾았고 심하게 다쳤지만 살아있었고 단 하나의 갈비뼈도 부러지지 않았어요. 사실 그의 아버지가 축구에 대한 집착 덕분에 네이마르는 이렇게 잘할 수 있었어요. 겨우 6살이었을 때 그는 풋살 경기장의 관중석을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한 스카우트인 베티뉴가 그를 발견했죠. 그는 바로 로빈뇨를 세상에 소개한 인물이에요. 그의 속도와 좌석 사이를 정교하게 움직이는 능력을 보고 그는 그가 위대한 축구 선수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는 즉시 그가 아는 모든 사람들과 연락을 했고 네이마르를 포르투게자 산티슈에 입단시키게 했어요. 이걸 아시려면 네이마르는 바로 지역의 센세이션이었어요. 그는 너무나 뛰어나서 신문에 자주 등장했고 사람들은 그를 보기 위해 먼 곳에서 오곤 했으며 풋살 경기장은 항상 꽉 차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전설적인 선수 로빈뇨조차 한 번은 그에 대해 듣고 그 소년을 보기 위해 그곳에 왔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전설적인 선수인 산투스의 지토도 마찬가지였죠. 사실 이상하게도 네이마르를 주목하라고 조언한 사람은 바로 산투스의 열혈 팬인 알레마오였다고 해요. 그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산투스의 엠블럼을 이마에 새긴 타투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지토는 네이마르를 보고 나서 거의 달려가듯 산투스의 회장에게 가서 그 소년을 팀에 받아들이고 장기 계약을 맺을 것을 강력히 추천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겨우 10살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의 주장이 그렇게 설득력 있었던 탓에 산투스에는 10살짜리 아이를 뽑을 수 있는 유소년 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디션을 열고 새로운 팀을 창단해서 네이마르와 계약을 맺었어요. 11살이 되자 네이마르는 이미 급여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 액수는 결코 적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후 몇 년 동안 네이마르가 가장 큰 인상을 남긴 곳은 바로 풋살 경기장이었어요. 보세요. 그는 학교팀을 코파티비 트리부나 결승에 진출시켰죠. 이건 젊은이들을 위한 텔레비전 풋살 대회예요. 그러나 그 경기가 진정으로 의미 있게 된 순간은 휴식 시간에 일어났어요. 점수는 동점이었고 기자들이 네이마르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정말 대단했죠.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으며 그들은 반드시 이길 거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경기가 다시 시작되자 상황은 달라졌어요. 그의 팀은 뒤처졌고 이는 네이마르가 초음속 속도로 달려가게 만들었어요. 그는 거의 패스를 하지 않으려 했고 상대팀이 2골 차로 앞서가자 그는 아예 골을 향해 한쪽 끝에서 다른 끝까지 공을 차거나 상대팀 전체를 혼자서 제치려 했어요. 결국 그는 한 골을 넣었지만 그의 팀은 5대2로 패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행복한 결말은 어디 있나요? 하지만 그것은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듬해 네이마르는 돌아와서 더욱 더 나아졌고 결국 그 대회를 우승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아마 그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는 이미 레알 마드리드에서 스카우팅을 받기 위해 스페인으로 날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레알은 그와 그의 아버지에게 비행기표를 제공하고 투어를 준비하고 가능한 모든 것을 해줬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들은 그에게 달까지 사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죠. 결국 그는 리얼 선수로 등록되었지만 스페인에 도착한 순간부터 네이마르는 집이 그리워졌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산투스와 연락을 취해 클럽이 그들에게 100만 헤일의 서명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설득하고 아들을 다시 브라질로 돌려보냈죠. 그 순간부터 그의 경력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2년간 그는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선수들과 함께 경기하게 되었고 그가 겨우 15살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선수를 압도하며 브라질 17세 이하 국가대표팀에 처음으로 소집되었고 전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유망주가 되었어요. 그로 인해 산투스는 그가 17살이 된 직후 바로 그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를 1군으로 승격시켰죠. 사실 처음에는 그가 경기에 나설 필요는 없었어요.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훈련 중 그는 동료들을 완전히 압도했고 감독은 농담처럼 그를 다음 경기에 출전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어요. 예상과는 달리 네이마르는 자신이 더할 나위 없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마침내 경기가 시작되었고 점수는 0에서 연긴 상태에서 59분이 지나자 그의 재능을 모두가 알고 있던 경기장에서 관중들이 네이마르의 이름을 외치며 감독에게 그를 경기장에 내보낼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감독은 동의했죠. 필드에 나온 네이마르는 경기를 활기차게 만들었고 경기를 뒤집으며 산투스가 승리를 거두도록 도왔어요. 그 순간부터 네이마르는 한 번 더 벤치에서 경기에 나갔고 그 후에는 주전 선수로서 자리를 확고히 하여 15경기를 연속으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러나 시즌 후반에는 감독이 그의 적극적인 출전을 잠시 멈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네이마르는 단지 파울리스타 챔피언십의 최고의 유망 선수로 선정된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팀을 결승에 진출시키며 그곳에서 페노메노로 알려진 호나우도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호나우도는 2골을 넣으며 그의 팀에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해 간소와 로빈유와 함께 네이마르는 새로운 수준에 도달하며 파울리스타 챔피언십을 제패했습니다. 그는 19경기에 출전하여 14골을 넣고 5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결승전에서 그는 2골을 넣어 산투스가 우승하는 데 기여했으며 자신은 대회 최고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브라질컵에서는 더욱 인상적인 활약을 보였고 8경기에 출전하여 11골을 넣고 7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3경기에 출전하여 14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으며 그중 마지막 경기에서 5골을 넣었습니다. 결국 그는 산투스를 대회 우승으로 이끌었고 팀의 최고 득점자가 되었습니다. 겨우 18살에 불과한 네이마르는 브라질 축구의 얼굴이자 브라질 세리 A의 가장 큰 재능이 되었습니다. 산투스는 심지어 3천만 파운드의 첼시의 제안을 거절하고 네이마르가 떠나지 않도록 설득하면서 그를 중심으로 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느 순간 클럽은 심지어 펠레를 직접 참여시켜 그가 네이마르에게 전화하여 유럽으로 떠나지 말라고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네이마르가 브라질 국가대표팀에 포함되어 월드컵에서 호나우지뉴와 함께 경기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가대표팀 감독인 둔가는 이 기회를 빼앗아 네이마르를 대회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의 르네 시몬스가 네이마르에 대해 우리는 괴물을 만들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전혀 좋은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이마르는 그가 팬티에서 파라디냐라는 독특한 기술을 사용하여 유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슛을 차기 전에 잠시 멈추어 골키퍼를 속여서 그가 먼저 점프하게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이것은 골키퍼들을 매우 짜증나게 했고 전설적인 로제리오 세니는 한번 이 기술에 대해 언론에서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 기술을 예전에 사용했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특히 아이러니했습니다. 결국 FIFA는 이 트릭을 금지했고 이는 네이마르가 적응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네이마르는 팬티에서 자주 실수했습니다. 어느 경기에서 산투스 감독인 도리발은 그에게 팬티를 차지 말라고 하고 팀 동료에게 차도록 했습니다. 이에 네이마르는 매우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경기장에서 감독에게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르네 시몬스가 그를 괴물이라고 불렀을 때 그는 네이마르를 축구 현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버릇없는 소년이라고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또한 63경기에서 43골과 10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그의 죄를 어느 정도 덮었습니다. 득점왕 경쟁에서의 승리, 비록 산투스가 8비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공격수로 선정된 사실은 네이마르에게 브라질 국가대표팀 첫 호출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역사를 쓴 것은 청소년 수준에서였는데 그가 다음 해 20세 이하 남미 선수권 대회에서 한 경기에서 4골을 넣으며 대회 우승을 이끌었고 대회 최고의 득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누구보다 2배 이상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미 청소년 대회를 넘어설 만큼 뛰어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 해 네이마르는 그런 타이틀을 목표로 하지 않았고 훨씬 더 중요한 목표인 리베르타도레스 컵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는 첫 번째 경기를 치르며 중요한 골을 넣어 산투스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경기에서 그는 콜로콜로를 상대로 중요한 골을 넣었고 이 골 덕분에 산투스는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클럽 역사상 가장 뛰어난 경기를 펼쳤습니다. 먼저 클럽 아메리카와의 경기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하여 팀이 8강에 진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 후 8강에서는 또 다시 어시스트와 골을 기록하며 온세 칼다스를 상대로 이기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중결승에서는 또 다른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었고 자택에서 열린 경기에서 그는 유일한 골을 어시스트하고 원정 경기에서 3-3 무승부를 기록한 후 결승골을 넣어 산투스를 결승에 올려놓았습니다. 물론 결승전에서는 네이마르가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경기 초반에 첫 번째 골을 넣었고 그 골은 산투스의 승리를 이끌었으며 산투스는 남미 챔피언으로 우승하며 펠레 이후 최초로 이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당연히 네이마르는 대회의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마치 그의 이전 경기가 전설적이지 않았던 것처럼 다음 경기에서 네이마르는 산투스의 흰 유니폼을 입고 아마도 가장 상징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는 플라멩고와의 경기에서 직접 로날지뉴와 맞붙었습니다. 이 경기는 조금 특별했는데 보르헤스가 2골을 넣으면서 시작되었고 네이마르는 두 번째 골을 16분에 어시스트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10분 후 그는 아마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골 중 하나를 넣어 산투스가 3-0으로 리드를 잡게 했습니다. 하지만 플라멩고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고 로날지뉴가 첫 번째 골을 넣고 세 번째 골에 어시스트하며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 경기는 이미 멋진 블록버스터라고 할 수 있었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경기에는 빈 골대에서의 실수와 실축된 페널티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네이마르는 또다시 산투스를 앞서게 만들었고 또 한 번 놀라운 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로날지뉴는 다시 한번 그의 기량을 발휘하며 플라멩고가 5-4로 리드를 잡게 만들어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네이마르의 노력은 결코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 멋진 첫 골은 그에게 올해의 푸스카시상을 안겨주었고 그는 이 상을 받은 역사상 가장 어린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데니엘 졸이 데뷔 경기에서 그의 걸작골을 넣으며 깨졌고 아마도 이 사실은 오랫동안 축구 팬들의 마음을 뒤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시즌의 이상한 일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또 다른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팀 동료인 디에고에 따르면 아틀레티코 파라넨세와의 경기 전날 네이마르는 하루 종일 풋볼을 하자고 고집했다고 합니다. 다른 선수들은 그가 피곤해서 경기에 잘 못 뛸 것이라고 걱정했지만 그는 그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경기장으로 가는 길에 그는 너무 피곤해서 버스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선수들은 그가 경기장에서 제대로 뛰지 못할 것이라고 화가 났지만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네이마르는 그냥 일어나서 유니폼을 입고 4골을 넣었습니다. 당시 해설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이마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비를 내리게 하는 것뿐이다. 정말 신의 경기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다음 달 클럽 월드컵에서 그의 경기력이 아무리 훌륭했어도 네이마르는 트로피를 차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산투스는 결승에 진출했지만 바르셀로나에게 4-0으로 대패했습니다. 적어도 네이마르는 첫 번째로 발롱도르 후보에 올라 상반기에는 톱10에 들면서 경력을 긍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두 번째로 남미에서 활동하면서 후보로 지명된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인상적인 시즌을 보냈는지를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에 그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고 그동안 보지 못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네이마르는 세 번째 연속으로 파울리스타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했으며 18경기에서 20골을 넣고 8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플레이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는 결승전 전 7경기에서 산투스의 골에 74%에 참여하여 그 기간 동안 13골과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역 대회에서만 강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브라질 리그에서도 그의 성과는 거의 동일했으며 그의 가장 중요한 경기는 다시 한번 리버타도레스 컵에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볼리비아의 볼리바르 감독이 경기 전 네이마르를 겨냥한 비꼬는 발언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네이마르, 나는 그가 누구인지도 몰라. 이 발언은 이미 네이마르에게 영향을 미쳤고 볼리바르가 그 유명한 적대적인 고산 경기장에서 첫 번째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네이마르는 볼리비아 사람들에게 두 번째 경기에서 그들이 진정한 시험을 맞이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미 6번째 분에 네이마르는 골을 어시스트하여 총 점수를 동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16분 후 그는 직접 골을 넣어 산투스를 앞서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그는 완전히 자유로워져 이를 스포츠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패배 중 하나로 여길 수 있는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6분 후 또 다른 골을 넣고 그로부터 8분 후 또다시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그는 2골과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산투스는 볼리바르를 8-0으로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이는 1970년 이후 가장 큰 리버타도레스 컵의 승리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라운드 후 산투스는 결승 진출을 향한 여정에서 코린치앙스에 패배하며 네이마르의 유일한 골로는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침내 이번 대회에서 최고 득점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이전에는 이루지 못한 성과였습니다. 브라질 국가대표팀이 올림픽 결승에서 패배한 등 추가적인 실망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들은 그가 브라질 축구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호 콩코르스를 획득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은 나머지 선수들보다 너무 뛰어나서 그들을 모든 경쟁에서 제외시킨 선수를 위해 주어집니다. 이 상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이 상은 네이마르 이전에는 펠레만이 받았고 그 어떤 로날도, 로날디뉴, 지코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펠레와 네이마르만이 받았습니다. 이 상을 받을 만한 이유는 그가 시즌 동안 47경기에서 43골과 1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상을 주는 측에서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했겠습니까? 다시 한번 발롱도르 후보에 오른 후 네이마르는 산투스에서 자신의 5번째 시즌을 시작했으며 클럽 역사상 5해 연속으로 파울리스타 챔피언십 결승에 진출한 첫 번째 선수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결승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회 최고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브라질 대표팀과 함께 컨페더레이션스컵에 참가했으며 각 경기에서 골을 넣거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대회 최고의 선수이자 최고의 득점자로 선정되었고 강력한 스페인 대표팀을 결승에서 꺾고 트로피를 획득하며 2010년대 초 스페인의 29경기 무패 기록을 끊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에서의 그의 경력은 매우 유망했습니다. 산투스에서 230경기 동안 138골과 6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6개의 트로피와 70개 이상의 개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럽 클럽들의 수많은 수백만 달러 규모의 제안은 결국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네이마르는 첼시, 레알, 유벤투스의 제안을 거절하고 바르셀로나를 선택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의 이적료가 정확히 얼마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바르셀로나는 공식적으로 5,700만 유로를 발표했지만 리알의 회장 플로렌티노 페레스는 산투스가 최소한 1억 5천만 유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실제로 얼마나 비쌌는지는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불한 금액이 얼마였든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